예. 3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동일 집합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제 두 개가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건데, 뭐 여기 보시면 A가 B에 이제 포함되는 거하고 또 B가 A에도 포함이 되고, 이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관계는 뭐냐? 당연히 같다는 얘기죠. 뭐, 요 표현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됐고요. 뭐,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죠. 뭐, 그죠? S라는 거를 뭐, R이라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R이라는 거를 S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그런 거니까,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간단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집합에 대한 얘기. 이것도 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전체 집합이라는 게 U가 있고, 그 안에 이제 A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A에 대한 여집합이 뭐냐? 그거는 U 안에는 있긴 있는데 A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를 얘기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이렇게 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 그 A가 아닌, 그죠? 그런 집합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A 바 이렇게 써주는 거를 여집합의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간단한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건 뭐 되게 쉬운 거라서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보시면 전체 집합이 A, B, C, D, E, F, G, H, I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을 써봐라. 그래서 요 A의 여집합은 요 세 개만 빼고 나머지를 다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 B, C 빼고 D, E, F, G, H, I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B도 마찬가지로 A, B, E, G, H를 뺀 나머지 걸 써주고, C도 여기 중에서 이제 빠지는 거 다 쓰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 G, H, I. 이게 C가 전체 유집합이라고 같네요. 그러니까 C에 대한 거는 뭐 답이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8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뭐 정리를 좀 해주면, 어떤 집합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전체 집합이 U라는 게 있을 때,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한 것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개도 없는 공집합이라는 거고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A라는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 A라는 집합은 또 이 U에 포함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은 A에 포함되고 A는 U에 포함되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는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동시에 만족한다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얘기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동시에 포함될 때는 같다라고 표현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 4번이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좀 까다로운 얘기인데 헷갈릴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포함 관계고 이거는 속한다잖아요. 예. 속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로 원소에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어디에 속한다. 이거는 집합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요 놈은 공집합에 해당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하나도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S라는 게 뭐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S가 이런 집합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원소잖아요. 요 원소라는 요 놈이 여기에 이놈이 S라는 게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요거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집합이잖아요. 이게 집합. 이것도 집합. 그러니까 요 아무것도 없는 놈은 이제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대한 거는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쓴 거고, 오른쪽은 원소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들여다본 것이다. 그죠? 여기는 공집합이고, 요거는 요 원소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 뭐 여기도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집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집합이 아니고 원소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가 여기 B에 포함되는 그런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A와 집합 B에 공통된 원소가 있을 때, A와 B에 공통된 원소가 있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쪽이 이제 B인데 B가 써있질 않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와 B에 공통된 원소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A, B, C에 대한 그림, 뭐 요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집합에 대한 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쓴다 이거죠.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뭐 이렇게 논리 합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그 속해 있는 원소, 그 원소를 다 이제 합한 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집합으로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합집합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값을 다 쓰면 되는 거죠. 합집합이니까 이거 다 한꺼번에 쓰면 되죠. 1, 2, 3, 4, 5, 7.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합집합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에 대한 것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교집합에 대한 내용도 뭐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제 2번에 대한 거는 이것도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쉽죠. 그죠? A와 B의 교집합.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공통된 게 이래 보니까 1하고 2네요. 여기는 1, 2고 B하고 C의 공통된 교집합. 보니까 3하고 4죠. 그죠? 또 A와 C의 공통된 걸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여기 이제 없는 거죠. 공집합. 네,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여기는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차집합. 표현은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는 A에는 속해 있는데 B에는 속해져 있지 않는 이런 거를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A에는 속해져 있는데 B에는 속해져 있지 않는 거. B 바깥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공통. 그랬더니 이놈이 되더라. A 빼기 B는 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빼기 B에 대한 거의 답이 뭐냐? 그러면 요 B에 해당되는 것들이 싹 빠져야 되니까 요 A 중에서 B가 1, 3, 5잖아요. 그럼 1, 3, 5. 남는 게 2, 4네요. 그래서 요 A 빼기 B는 2,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죠. 대칭 차집합.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뭐 옛날 그 논리 연산자에서 배웠던 뭐 이제 뭐 익스클루시브 오화 뭐 그거하고 이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칭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 합한 거하고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거를 에 대한 그 두 개를 만족하는 그런 값이다 라고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A 합집합 B가 뭐 이 전체 다죠. 그거이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요게 아닌 거의 공통이 뭐냐? 그러면 이거요. 또 다른 표현으로 A 빼기 B가 이거잖아요. 그죠? A 빼기 B. 또 B 빼기 A는 이거고. 그래서 두 개를 합해버리면 대칭 차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양쪽이 대칭이라서 이름을 아마 대칭 차집합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아까 한 것처럼 전체 합집합에서 요 공통을 빼버리면 또 그것도 된다. 대칭 차집합에 대한 것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써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뺀 거,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뺀 거를 합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빼기 B에 대한 걸 한번 써볼까요? A 빼기 B를 써보면 B에 이제 1, 3, 5 이게 이제 그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남는 게 2하고 4죠. 그 다음에 B 빼기 A를 써보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그러면 또 공통되는 게 1, 2, 3, 4, 5 1, 2, 3, 4, 5 그죠? 남는 게 7, 9 그래서 A 합집합 B는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제 4번도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는 뭐 우리가 순서상의 집합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순서상을 이렇게 잘 그 왼쪽 오른쪽 거에 대한 곱을 통해서 만들면 된다. 이거는 문제 풀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문제를 뭐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이 문제를 뭐 바로 풀면 되죠. 여기 보시면 A 곱하기 B니까 A에서 B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한 번, 또 2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3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전체가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뭐 B에 대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 1A 또 1B 또 1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2A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죠. 그죠? 맨 마지막이 3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9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고 3개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합 연산에 뭐 카디넬리티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S에 대한 어떤 뭐 카디넬리티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어떤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에 대한 수식들이 몇 개가 있죠. 그죠? 뭐 이거는 익히 아마 좀 알고 있는 분들도 뭐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합집합은
두 개에 대한 이제 각각의 합을 구한 다음에 공통을 뺀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집합의 뭐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죠? 이게 개수잖아요. A 합집합 B의 개수. 그거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공통되는 걸 빼자. 뭐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죠? 대학에 와서 이제 카디넬리티라는 그런 이제 좀 새로운 용어를 이용해서 썼을 뿐인데,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거를 왼쪽으로 뽑은 거죠. 그거는, 요거 써주고 요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러면 요 수식이 탄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공식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 세 개에 대한 거를 다 이제 그 어떤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뭐 요게 이제 중복이 한 번 됐죠? 이거 빼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중복이 또 됐죠? 또 빼야죠. 또 요거 중복이 됐죠? 빼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중복이 또 두 번이나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 두 번 뺀 거니까. 그래서 뭐 요 공식도 아마 고등학교 때 대부분 배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이제 뭐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 차집합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이 전체 A에서 공통되는 거를 빼주면 된다.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요 A하고 B가 아닌 거에 공통. 뭐 이렇게 있으면 A가 아닌 거하고, 그죠? 아, A인 거죠. 요거를 표현해 보면 A인 거하고 또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는 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의 공통. 그러면 이게 이제 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곱집합에 대한 거에 개수 구하는 거는 각각을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예, 요 이제 세 개에 대한 공통된 거를 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 C번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뭐 보시면 요 A에 대한 거 나와 있죠. B 나와 있죠. C 나와 있죠. AB 공통, 또 AC 공통, BC 공통, 또 세 개 공통. 아, 문제가 지금, 예,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이거를 아마, 합집합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 B, C에 대한 합집합은, 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A에 대한 개수하고 B에 대한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 두 개를 곱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요 예제 6번은 됐죠. 그 다음에 예제 7번. 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산수학이라는 거가 A가 되는 거고, C 언어 프로그램이 B가 되는 거죠. 적어도 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80이다. 요거는 이제 A하고 B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떤 학생은 여기만 또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A,
또 요거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라는 거는 요거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합집합이 80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전산 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이 55가 되는 거고, 또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수강한 학생이 48. 그러면 전산 수학만 수강한 학생, 즉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A 빼기 B죠. 이게 몇 명이냐? 이거는 A라는 거에서 A 교집합 B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겠죠? 근데 요 교집합 B에 대한 거는 요걸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A 합집합 B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80, 55, 48 빼기 네, 그러면 요거 합치면 이제 요거는 10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23. 그래서 요거는 23명이고 요거는 55명. 그래서 뭐 32명이 되나요? 예,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집합의 대수 법칙이라는 이제 공식이 여기 있는데,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울 거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멱등 법칙이 또 나왔죠,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요 멱이라는 뜻이 뭐 이따가 또 나오지만, 뭐 이게 영어로 파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뭔가 값들이 쭉 나열되는 뭐 그런 값들이 되는 거죠. 쭉 나열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A라는 값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뭐 뭔가 계산을 하더라도 그대로다, 같다. 몇 등이란 뜻이죠. 항등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또 어떤 이제 값이 공집합이나 또는 전체집합이나 하나도 없는 거나 전체가 있는 거나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이건 다 알 겁니다. A가 이제 공집합하고 합하면 당연히 A고, 또 공집합하고 공통되는 걸 찾으면 하나도 없고, 전체집합하고 합치면 전체집합이고, 그죠? 전체집합과 공통은 또 A고, 뭐 이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논리 연산자에서 본 것처럼 집합도 교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또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또 마찬가지로 흡수 법칙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논리 연산했을 때랑 뭐 거의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집합을 2번 해주면 원래대로 간다. 그렇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집합이다. 공통되는 거는 없다. 그죠?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없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거는 아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걸 이제 역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강 법칙, 이것도 뭐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합집합이나 교집합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리 연산자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이게 같은 게 뭐였냐면 not P 합집합 Q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랑 두 개 비교하면 정반대죠.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는 이제 not이고, 여기는 교집합이면 여기는 합집합이고, 또 여기가 여집합으로 돼 있으면 여기는 그냥이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뭐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이제 이 식이 성립하는 걸 뭐 해봐라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A하고 B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일단 합친 거에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친 거에 여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A의 여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될 거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또 이렇게 또 되겠죠. 이거의 공통을 보자. 그러면 얘도 이 바깥으로 돼 있는 뭐 이놈이 되겠죠. 이거랑 같은 내용이 되겠죠. 네. 예. 지금 뭐 일단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예,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이제 어려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요 2.3에 대한 게 이제 요 멱집합이라는 게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있는데, 예, 그죠? 여기도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를 저희가 못했는데, 예, 요 남아있는 거 멱집합, 집합류와 멱집합에 대해서 예, 요것도 예, 금방 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 좀 남아 있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3주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